네, 객관성은 없습니다. 공정함도 없습니다. 하지만 팬심 100%, 엘로끼 팬만을 위한 최강 엘로끼 출발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모함입니다. 오늘은 제가 혼자서 진행을 맡았는데요. 혼자서 진행을 맡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앞으로 단독 진행 가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팀 팬분들은 그냥 뒤로 가기 누르셔도 되겠고요. 오늘 이 방송은 오직 LG, 롯데, 기아 팬분들을 위한 방송이라는 점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팀 칭찬만 하느냐? 아닙니다. 이제 후반기 거의 막바지 정규 이닝 시즌을 앞두고 솔직하게 이제 앞으로 아쉬운 점, 고쳐 나가야 할 점, 이제 가을 야구를 앞두고 어떤 것들이 좀 보완됐으면 좋겠는지 이런 부분도 함께 짚어보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LG니까 LG 이야기부터 할게요. 그리고 1위니까 1위라서 우리가 왜 1위로 다시 탈환을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팬심 가득 담아서 그래서 오늘 다른 팀들 안 왔나 봐요. 배알이 꼴려가지고. 그래서 오늘 LG가 어떻게 하면 다시 1위를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오늘 녹화일 기준으로 9월 6일 토요일인데요. 현재 78승, 승률 6할 2푼 9리, 유일하게 6할대 승률을 자랑하고 있고요. 당당히 1위입니다. 조금 더 살펴보면요. 팀 타율 1위고요. 평균 자책 3위고요. 홈런 3위, 안타 2위, 도루 4위, 득점 1위, 실점 2위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뭔가 타석에 관해서는 뭔가 좀 빈 공간이 없다. 그걸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보면은 테이블 세터 타율도 1위고요. 이건 이제 9월 4일 기준으로 테이블 세터 타율 1위, 하위 타순도 타율이 1위입니다. 그러니까 타석이 전반적으로 고르게 활약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뭐 아무래도 특히나 지금 득점 1위잖아요. 많은 점수를 획득할 수밖에 없었고 안타가 2위인 만큼 안타가 그대로 득점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니까 당연히 승리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겠죠. 타자 기록도 잠깐 살펴보면요. 문보경 선수가 타점 2위입니다. 오스틴 선수가 OPS 4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도루는 박혜민 선수가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사실 뭐 그렇게 두드러진 것은 없지만 그래도 이제 타자들이 제 역할을 잘해주고 있다. 투수는 투수 기록을 보니까 우리 거는 얘기할 게 없는데 그냥 딱 한 단어가 떠올랐어요. 아, 미친 폰세. 그래서 투수는 그냥 다른 팀들도 다른 거 내 선수 볼 것 없이 그냥 폰세가 미쳤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1위를 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요. 바로 우리가 외국인 투수를 영입했죠. 앤더스 톨허스트의 활약이 아주 돋보였습니다. 8월에 이제 우리 유영찬 선수와 함께 MVP로 선정이 됐는데요. 8월 한 달 동안 4승 무패 25탈삼진 평균 자책점 0.36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의 기록이냐면 25이닝 동안 자책점이 1. 야, 이거 대단한 거죠. 피안타율도 1할 8푼 1리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속구, 컷 페스트볼, 포크볼, 커브 등 아주 다양한 구종을 갖고 있고 또 구속도 좋고 그리고 주자가 쌓여 있을 때 이것을 뭐 두려워하거나 아니면은 뭐 조금 움찔하거나 이런 것도 없는 아주 강심장입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오히려 저희가 이제 원래 일선발이었던 선수보다 훨씬 더 좋은 구종을 갖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고 사실 이 선수를 데려오기 전부터는 그래도 마이너리그 선수고 그렇게 경기가 그렇게 좋게 풀리지 않는 것 같았는데 이게 과연 괜찮을 것인가 하는 의문점이 많았지만 막상 데려오고 보니 우리나라에 아주 적합한 선수였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염 감독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3년 만에 외국인 투수 혜택을 보는 것 같다. 내년에 우리도 일선발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내년에 아마 일선발로 이제 올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만큼 아주 잘하고 있고 특히나 너무 좋은 점이 뭐냐면 경기마다 6이닝에서 7이닝까지를 소화해주는 이닝 이터입니다.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선발이 이렇게 이닝을 잘 해주면 불펜들의 부담이 줄어들고 불펜들의 부담감이 줄어들면 당연히 뒤에 경기 운영이 훨씬 더 쉬워지겠죠. 그리고 앞으로 계속 이것이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이어지게 된다면 이제 선수들의 피로도가 좀
적게 누적이 되기 때문에 경기력에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신인 김영우 투수의 활약인데요. 일단 후반기 평균 자책점이 0.52, 이제 11경기 연속 무실점 피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 감독님이 마무리 후보로 언급을 할 정도로 굉장히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고, 놀랍게도 이 선수가 작년에 신인 드래프트로 뽑힌 선수예요. 그래서 바로 데뷔한 선수치고는 상당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후반기 18경기에서 1승 무패 5홀드, 피안타율 1할 2푼 5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필승조로 활용이 될 가능성 매우 높은, 그리고 이미 필승조로 이제 들어온 선수이기 때문에 이런 선수들이 잘 받쳐주고 있어서 우리가 팀 성적이 좋게 나올 수 있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보태자면요. 홍창기 선수가 지난 5월에 키움 경기에서 무릎 인대가 파열이 돼서 이제 시즌 아웃은 아니고 이제 잠시 부상 이탈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공백을 신민재 선수가 굉장히 잘 채워주고 있는데, 홍창기 선수가 복귀에 임박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홍창기 선수가 이제 복귀를 잘 하게 된다면 이제 그런 출루나 수비 부분을 이제 홍창기 선수가 담당을 해주게 되면 김현수 선수도 수비 부담에서 조금 이제 다시 좀 내려놓을 수 있게 됐고, 또 이제 지금 엄청 잘하고 있는 선수죠. 문성주 선수를 하위 타선에 배치를 하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타선 자체가 굉장히 강력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기대해 볼 만하고 우리가 잘 할 수 있었던 이유였다. 뭐 타자들의 얘기를 세세하게 짚지는 않았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전반적으로 타선이 잘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제 좋은 영향력을 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LG가 굉장히 독특한 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LG가 선발 상대로 타율이 2할 7푼 1리밖에 안 됩니다. 8이에요. 그런데 구원투수 상대 타율이 3할 4푼 1이거든요. 그 말이 뭐냐면 약속의 7회, 우리가 7회 이후부터는 점수를 획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 그래서 이제 경기를 뒤집는 경기가 많았거든요.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KT 경기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뒤로 갈수록 집중력이 좋아지고 타석을 운영하는 능력이 좋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계속 뒤집는 경기를 하게 되면서 자신감도 생기고, 앞에서 선발 투수들이 너무 잘해줘서 잘 점수가 안 났다가도 이제 우리는 어차피 뒤에서 점수를 얻으니까라는 그런 자신감들도 이제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후반기에 개선을 한다라는 포인트를 짚자면은 일단은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유영찬 선수의 자신감 회복인 것 같아요. 유영찬 선수가 이제 최근에 이제 마무리를 할 때 굉장히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굉장히 많은 지탄을 받기도 했는데, 염 감독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옛날에 오지환 선수도 오지배라고 불렸던 시절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유영찬 선수를 굉장히 감싸줬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포지션에 있고 우리가 뒤에서 점수를 역전하는 상황이 많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심리적으로 부담감이 많이 있는 상황에 놓여 있었는데, 그런 상황마다 그래도 잘 헤쳐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1위를 할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너무 이제 자신감이 하락해서 이제 점점 마무리를 하는 데에 좀 어떤 이렇게 강력하게 내 피칭을 못한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다행히도 4일 KT 경기에서는 무실점으로 잘 막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은 어느 정도 그래도 다시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요것을 잘 이제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홍창기 선수도 마찬가지고 이제 다른 선수들이 복귀를 했을 때 이것이 팀 운용에 얼만큼 잘 반영이 되고 또 이 흐름을 잘 이어갈 수 있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전반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는 뭐 후반기에 그렇게까지 막 많은 어떤 위험 부담이, 부상을 제외하고는 어떤 막 갑자기 막 순위가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연패를 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아무튼 그래도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말아야겠죠. 왜냐하면 2위인 한화랑 지금 5.5게임 차로 좀 벌려놨다
있긴 하지만 우리가 이런 5.5게임 차를 뒤집고 다시 1위를 한 거였기 때문에 아직은 안심할 때는 아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집중력을 발휘하자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롯데를 한번 살펴볼게요. 롯데는 현재 62승 61패 승률 딱 5할입니다. 순위는 현재 6위인데요. 아직은 가을 야구 막차를 탈 수 있는 티켓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2위가 한화, 3위가 SSG, 4위 삼성, 5위 KT, 6위가 롯데인데 3위인 SSG와 롯데의 경기 차수가 게임 차수가 3게임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누가 가장 많이 승리를 하고 연패를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3, 4, 5위, 6위까지가 갈리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 근데 하지만 최근에 롯데가 계속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실은 좀 쉽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는 좀 불안감이 있어요. 이제 엘롯기를 운영하는 저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롯데가 좀 가을 야구를 함께 와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지만 그 어렵다고 느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선발입니다. 저희가 외국인 투수를 영입했을 때 롯데에서는 빈스 벨라스케즈라는 선수를 이제 데려왔어요. 심지어 이제 메이저리그에 있던 선수를 데려왔는데 생각보다 이 선수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토러스트와 굉장히 비교를 하면서 이제 언급이 되고 있는데 선발이 이렇게 좋지 못하면 당연히 불펜에도 부담이 주게 되고 그럼 불펜이 부담이 안게 되면은 점수가 이제 이기고 있다가도 지는 상황이 많아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타자들도 부담이 되고 그렇게 타자들이 수비를 할 때도 좀 불안정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경기 막판에 무너져서 경기를 내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롯데 경기가.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뭐 타자들이 점수를 내기가 어려운 것도 있었지만 수비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예전에는 그냥 작은 실수 같은 거 그냥 넘어갈 수 있었던 게 점수로 이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역전패를 당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롯데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선발진들을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가을 야구로 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덧붙여져서 우리 팀이 지금 어차피 롯데가 항상 뭐 투수 노름을 하는 팀은 아니었으니까 이 투수력을 극복하려면 점수를 많이 내야 되겠죠. 그래서 타자들이 어떻게 하면은 점수를 더 많이 낼 수 있는지 그것을 전략적으로 가져가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번 달에 가장 중요한 경기로 보여지는 것 중에 하나는 SSG와 삼성, KT, 롯데가 과연 어떤 경기들을 펼치느냐를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기아인데요. 기아, 57승 63패 승률 4할 7푼 5리 8위입니다. 게다가 최근에 4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팬들 뭐 속상하다라고 말하는 것을 넘어서 그냥 팬들 포기했고요. 기아 챔피언스 필드가 아주 텅텅 비었다라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기아 이제 전통 있는 팀이고 지난 시즌에 우승팀이었고 그래도 기아 저력이고 한번 분위기 타면 쭉 간다 이런 얘기 해드리고 싶지만 지금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그냥 포기. 그럼 이제 기아가 왜 이렇게 됐을까를 생각해 보면 제가 이제 송요정한테 물어봤어요. 기아 도대체 무슨 일이야? 라고 얘기를 해봤더니 기아가 감독 가만히 좀 계세요 했더니 진짜 가만히 있어서 가만히가 되었다라는 것 하나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악재가 계속 끼는 거죠. 이제 선수들이 부상 이탈이 있었고 부상 이탈이 되니까 여러 가지 경기 운용을 하는 데 있어서나 아니면은 선발진들이 좀 흔들리거나 마무리까지 흔들리거나 이제 이런 일들이 계속 겹치면서 이제 계속 패를 쌓아가게 되는 거죠. 근데 너무나 아까운 것은 8월까지만 해도 우리가 엘롯기가 다 같이 가을 야구로 갈 수 있다라는 그런 굉장히 뭔가 야심찬 생각이 있었는데 너무나 그냥 갑자기 이렇게 무너진다고 할 정도로 그냥 후루룩 무너져 버려서 이제 그것이 무척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은 특히나 오늘 녹화 기준으로 김도영 선수가 시즌 아웃되는 것이 이제 확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뭐 가을 야구 일단은 롯데랑도 벌써 3게임 차가 납니다. 그래서 가을 야구 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내년을 위해서 지금 선수들의 어떤 그런 체력 관리나 이런 부분은 잘 관리해주고 워낙 기아의 고질적인 문제였죠. 그래서 부상을 입지 않는 계획을 지금부터 세우고 어떻게 하면 이제 조금 더 신인들을 좀 많이 내세워서 우리가 몰랐던 혹은 선수들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내년 시즌에 지금부터 준비하자. 그리고 너무 지금 선수들을 혹사시키지 말자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호랑이는 언제든 다시 일어납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그냥 기아는 네, 파이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LG, 롯데, 기아 세 팀의 칭찬과 아쉬운 점, 이제 후반기 기대되는 점 짚어봤는데요. 특히나 지금 이제 정규 이닝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고 LG 같은 경우에는 정규 이닝 우승까지 매직 넘버 13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특히나 9월 26일부터 8일까지 대전에서 한화 이글스와 3연전을 치르게 돼 있거든요. 여기에서 부담감을 느끼지 않으려면 우리가 지금 경기 차수를 계속 벌려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때 3연전을 다 이기면 물론 너무 좋겠지만 이것을 만약에 뭐 한두 경기 차로 우리가 이제 추격당하는 입장을 만들어 놓는다면은 이게 기세 싸움에서 또 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로 이제 우리가 챙길 수 있을 때 계속 벌려놓자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고요. 롯데는 이제 선발진들 잘 관리하고 선발이 어렵다면은 우리가 점수를 더 낼 수 있는 뭐 도루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타선을 조금 더 운용을 잘 해본다든지 아니 그리고 이제 수비 연습 그냥 작은 실수라도 나오지 않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챙기는 것들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기아 파이팅입니다. 내년 파이팅. 자, 우리 팬들 속에는 우리 팬들의 마음 속에는 우리 팀이 당연히 최고겠죠. 그래서 물론 이제 뭐 지금 이제 경기력이 안 좋다 그래서 지난 시즌에 굉장히 영웅처럼 떠올랐던 선수들이 지금 엄청난 비난을 받고 있기도 한데 뭐 그것은 뭐 비일비재하는 일이니까 선수들 너무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고 부상 안 입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정규 이닝 잘 마무리해서 이제 뭔가 재밌는 경기를 만들어서 지금 오늘 기준으로 또 이제 그 역대 최다 관중이 갱신이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프로야구가 계속 이렇게 흥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많은 팀들이 각각 다 최선을 다해서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강 일로끼 시즌 끝까지 우리 팀만 믿고 응원합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